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제가 육모를 보면 수능이 보인다. 네, 그렇죠. 아, 정말 보입니다. 이거 보입니다. 와, 이건 깜짝 놀랐어요. 올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고3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네. 고2, 고1 그 다음에 중3 어머님들은 이제 수능 제도가 바뀌니까 그렇다 쳐도 그렇죠. 고1, 고2 어머님들은 야 이거구나. 아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중등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저께 이제 그 네. 방문하셔서 상담하신 학부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집이 제주도예요. 아이고. 제주도인데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네. 이제 세종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거야. 아. 세종 지역으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종 지역에 이제 정보가 없는 거죠. 각 네. 고등학교에. 근데 일단 제주도에서 명문고. 예전에는 오연고가 명문이었는데. 오연. 오연은 뭐 명문으로는 오연이잖아요. 네. 명문이죠, 명문. 오연입니다. 아유, 아유, 관계가 있었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각 잡아주셨다는 실력으로는 그 전설의 대기고가. 대기고. 네, 요즘에 뭐 대기고가. 제주도는 대기고. 제가 그래서 검사를 했던 대기고 학생들은 수학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표준 편차도 적고 평균 성적도 낮고. 그렇죠. 제주는 대기고.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바뀌는 지금 5학년도부터 이 바뀌는 이런 대입 각 대학들의 전형이나 이런 바뀌는 걸 너무너무 모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2학년이다 보니까 내신에만 막 하고 있는 거죠. 뭐 잘하고 계시긴 하는 건데. 네, 뭐 일단 뭐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방향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능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수능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많이 커졌잖아요. 수시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수시에서도 대부분 대학들이 좀 수능 최저를 메인으로 삼으려는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의 과목에서 선택 과목. 그럼요. 네, 선택 과목. 이게 지금 저희가 쭉쭉쭉 들어오시면 저희가 40명 넘으면 50명, 60명 이렇게 돼서 이렇게 최고점 찍으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 트렌드가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네, 이게 육모에서 나오는 데이터 통계에서 보여주는 추세가 생각 외로 이게 학원이나 교육 전문가라고 자칭 떠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엄마들, 그렇죠.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올해 대학을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길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모에서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소름 돋을 정도예요, 지금. 육모 크게 반영되고 있죠. 네. 다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사 계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인사 나눠주세요. 네. 솔직히 영어 하나 얘기를 해도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이 1.47%예요. 이건 바뀌겠죠, 뭐. 설마 바뀌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1.47. 상대평가도 4%인데 이거 바뀌겠죠. 만약에 수능이 이렇게 났다면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뭐 수능에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영어 선생님들이 좀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내셨나? 작년에 수능에서도요 4.71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4%만 영어가 절대평가에서 4%만 나와도 지금 막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막 작년에 막 수시 떨어지고 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쵸. 영어가 수능 최저의 전략 과목이 작년에는 안 됐죠. 그렇죠. 네, 영어로 맞추려고 했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오히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졌었는데 이게 1.47%는 평가원 입장에서는 변별력 실패다. 그렇죠. 요거는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인지하셔서 조정에 들어가겠죠. 구모 때 이제 난이도 조정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영어를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4월, 5월에 보았던 모의고사보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등급 많은 학생 2개 등급까지 뚝뚝뚝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를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고3 때 공부 좀 한다고 해가지고 남은 몇 개월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가원의 처분을 따르세요. 평가원이
난이도를? 난이도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1.47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예요. 맞아요. 명확하게 그냥 평가원이 절대평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영어를 출제했다. 육모에서. 그거 하는 거죠, 평가원이. 이렇게 내면 큰일 나는구나.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난이도 조정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육모처럼 나오면 어떻게 해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영어로 맞춰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은 염려와 이야기가 나를 이제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비추드립니다. 네. 짬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2025학년도에 수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 수시에서의 항상 보면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수능 최저에 대해서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현역들은 그 수능 최저가 쉽지 않을까? 뭐 2개 합오, 2개 합사, 뭐 2개 합류, 뭐 의학학계로 뭐 보통 기본 3개 합사, 3개 합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경쟁률을 변화시켜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교과 종합 논술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경쟁률이 항상 나오는 건 논술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 보세요. 한의학과 인문 경쟁률이 362.2대 1이에요. 근데 여기 수능 체제가 3개 합사거든요. 네. 3개 합사를 딱 적용시키면요. 62.2대 1로 뚝 떨어지는 거죠. 300대의 경쟁률이 60대로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이게 실제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동국대 경찰행정 더 웃겨요. 동국대 경찰행정은 문과도 인문도 뽑고 자연도 뽑는데 자연 같은 경우는 최초 원서 접수 경쟁률을 보면 24.4대 1이었거든요. 여기 2개 합사예요. 경찰행정은요. 근데 수능 체제 딱 정하니까 실질 경쟁률은 5대 1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리학과 작년에 진짜 이거 7대 1이었는데 여기는 또 수능 체제가 2개 합5거든요. 야, 19.7대 1에서 2개 합오를 적용시켰더니 2.7대 1로 떨어져. 이거 뭐 한 바퀴 돌리니까 합격이죠. 이건 뭐 그냥 돌면은 합격이고. 충남대 의대 직위원 3.48.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3.4.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자연 1, 자연 2 이렇게 뽑는데 자연 2가 경쟁률이 498.2대 1이었어요. 근데 여기 2개 합오거든요. 실제 경쟁률이. 네. 보면은 44.16.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 이게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고 나서의 실제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2개 합오가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동국대 입학처 실수죠. 예. 이게 수능 체제가 수능이 2개 합오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개 합오인 학생들 많이 원서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국대? 넣으면 붙는다? 야, 네 2개 합오면은 뭐, 5대, 내신 5도 붙는다. 뭐 이런. 아니, 지금 보죠. 지금 이화여대나 동국대가 2개 합오인데, 이렇게 실질 경쟁률을 이걸 못 맞춰, 2개 합오를 못 맞춰 떨어지는데, 세상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올해 부활하잖아요. 네. 2017까지 논술 전형에 고려대에 있다가 2018부터 폐지했다가 올해 2025에 다시 논술 고려대가 부활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 논술 최저가 4개 합할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한 10번쯤 얘기해서 그쵸? 귀 딱지 앉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귀 딱지 앉으신 분 계실 거예요. 네. 예. 4개 합8은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 제안하셨다. 아니 인문의 경영은요 4개 합5예요. 경영은요. 이거 맞추면 들어와라. 그렇죠. 들어와. 그렇죠. 들어와. 그리고 또 논술이라는 게 논술을 지원하는 아이들의 어떤 내신 등급 그 수준을 보면 보통 보세요. 1등급은 추천받죠. 2등급은 추천 못 받으니까 종합 2.5, 3등급까지 종합 써요. 그러면 나 고려대는 가고 싶은데 일반고에서 네. 내가 교과 추천과 종합은 못 쓰겠어. 내신이 4등급 되니까. 그럼 논술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 내신 4등급의 학생들이 진짜 이 고려대 4개 합할 과연 그러니까 논술로 떨어지는 것보다 고려대는요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4개 합할로 떨어진다. 그거 못 맞아서 떨어진다. 아유, 지금 저기 댓글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예, 4개 합하는 쉬운 게 아니라 뭐 반성하실 필요 없고요. 네. 이게 원래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이 절대평가잖아요. 네. 예, 영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의 난이도 조정을 해드린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이 뭐 한 2등급 정도?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뭐 올라가시겠죠. 나와요. 이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모를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지 육모 때문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문제는 구모 보고 보통 4, 5일 지나서 9월 12일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지원 전략은 여름방학에 짜놔야 돼요. 그렇죠. 여름방학에 짜놔야 돼요. 그래서 7월에 써야죠, 원서. 예, 7월에 다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비 6개 말고 예비로 한 3, 4개 정도 더 준비해 놓으셨다가,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육모를 기준으로 수능 체제를 생각하면 아마 쓸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육모가 너무 지금 역대급 가장 어려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육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어가 예, 영어가 이게 뭐 1.47이라 이게 체감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의대는 만약 다 떨어졌을 거예요. 만약 은하 썼으면 이것 때문에, 영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적으로 실패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절대평가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평가원에서 잘 조율을 하실 겁니다. 절대평가 근본 취지는 최소 10%로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안 된다. 네. 그래서 영어 요 난이도로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게 난다 또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도 좀 우리가 작년에도 수능 체제를 많이 못 맞춘 이유가 네. 영어가 4점, 1등급이 네. 이게 4.71이었잖아요. 네, 그죠. 이러면 못 맞춰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 맞췄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네. 2등급 합 2개 그렇죠. 하고 이런 것들이 맞추기가 쉬워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영어 쪽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을 텐데, 만약에 영어가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작년에 4.7% 정도 해도 좀 실패한, 거기다가 또 작년에 국어까지 또 불수능 표준 점수 만점 150점까지 나와갖고. 국어는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수능에서 수학과 더불어서 변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국어가 쉬워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부분들은. 또 의외로 또 요즘에 보니까 작년까지 이 엄매에 대해서 학생들 같은 이과 학생들은 엄매를 되게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유독 또 어떤 킬러 문제가 한번 작년에 출제 대본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또 엄매 화작으로 바꾸는 학생들 또 많이 또 생겨나는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이따가 천천히 뭐 말씀드리겠지만 탐구 이거 어떡합니까? 탐구는 맨 마지막에 저희가 네. 말씀드릴 거고요. 탐구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탐구 변화는 이 탐구 변화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야 이거. 네, 요거 얘기 이제 되면은 네. 이제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네.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좀 주제로 좀 잡고 네. 그 전에 이제 육모에서 이제 특이사항 저희가 특이사항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드릴 건데 첫 번째 특이사항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수능에서의 경쟁력이 통계로 증명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과 확통을 선택한 학생의 수학의 1등급 비율 차이. 이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아이고 예 이게 다들 좀 저 인사하시면서 들어와 주세요. 이게 98.6%입니다. 98.6%.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이과생이라는 얘기야.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1등급 받은 학생, 확통으로 1등급 받은 학생 1.4%. 근데 이게 자연계 학생이 확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1등급은 그냥 자연계다. 이게 굉장히 데이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수학을 1등급을 받는 문과생은 없다. 그러니까 문과의 출발은 2등급이다. 그죠? 이거예요. 문과의 출발은 2등급이다. 문과의 수학 출발은 2등급이다.
고대 경영이 무슨 짓을 했느냐. 네 개 합 오라고? 와. 뭔 짓을 했는지를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죠. 즉 고대 경영은 문과생들에게 전 과목 1등급을 원한 거야. 왜냐면 수학이 그쵸? 어차피 2등급이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럼 전 과목 1등급을 원한 거예요, 지금. 고대 경영이 논술에서. 근데 고대 경영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이 그러면 정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스카이 입문 이거 잘 보세요. 스카이 입문, 이제 정시로 갈 때 수학 1등급 아니요? 2, 3등급도 이제 쓰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온다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닌데 우리 학교는 수학 2등급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1등급도 있는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은 자연계 학생이 경영으로 턴한 거야. 교차 지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문사회 쪽 대학들이 입시에서의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40% 계속 반영비를 유지해. 그러면 교차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상경계는. 그죠? 네. 교차 지원해. 압도적으로 유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시 때 일정 비율을 자연계 학생을 뽑겠다가 있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이 통계를 대학들이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확통이 1.4예요. 그 시청자분들 한번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라고 하는 거는 없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어. 와. 없어요. 서울대 경제 경영 가고 나면 없어요. 네, 없어요. 인문은 명확하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경제잖아요. 서울대 경제 경영이잖아요. 서울대 심리 없어요. 여기 가면 없어요. 이제 없어. 애들이. 자, 올해 연세대가요. 네. 이과생들이 이제 교차 지원, 인문, 경제, 경영 쪽으로 교차 지원이 가능은 하지만 힘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사탐을 본 학생한테요 3% 가산점을. 네. 왜냐 자꾸 공대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인문사회로 들어왔는데 좀 열심히 좀 앉아 있지. 그 이제 왜 애들이 들어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육모의 첫 번째 포인트. 네. 압도적 자연계의 수학 1등급. 그럼 이건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어머, 수학이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돼? 잘 된 거지. 이거는 인문사회 쪽 어머님들한테는 희소식이야, 희소식. 그쵸? 우리 애만 1등급 못 받은 게 아니야. 우리 애가 2등급 받으면, 우리 애가 1등급 받았네. 가는 거야, 이제. 생각하셔야지. 이걸 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통계는, 숫자는 굉장히 재미난 마법을 부려주는 거예요.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미적 기하가 98.6%. 확통이 1.4%. 이 비율은 웬만하면 안 바뀌거든요.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겠지. 그래서 2%대, 1%대라고 하는 것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교차 지원이 우리의 최대 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문사회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학이 2등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수능 최저에서 수학을 1로 찍으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수학은 1로 보고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수학을 1로 보면서 수능 최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맥스 뭐로 봐라? 2로 봐라. 2로 이렇게 봐라. 되는 거죠. 아니 작년에 연세대 정시에 작년에도 있었어요. 연세대 경영을 정시에 확률 통계 3등급이 합격됐잖아요. 그럼요. 나머지가 1등급 받으면 간다는 거죠. 예비번호 127번으로. 120 훌륭하죠. 자, 그럼 댓글 좀 읽어주세요. 홍대 논술, 어떻게 보면 홍대 논술, 자연계 홍대 논술, 전통적으로 자연계 홍대 논술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최초 경쟁률이요. 근데 여기 수능 최저가 아마 3개 영역 한 8일 거예요. 의외로 홍대 치고 수능 최저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제가 홍대 논술 전형, 지원시켜서 합격한 학생들이 저는 제 기억은 거의 논술을 못 써서 떨어지는 것보다 예전에는 지금은 세계 합하지만 예전에는요 3개 합칠이었어요. 홍대가. 그때 최저 맞춰 갔어요. 네. 세계 합치 힘들어요. 지금도 세계 합할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홍대의 수준으로 봤을 때 건축이요 예전에
홍대 건축이 논술 전형에서 1등급 하나가 있어요. 수학인가 1등급 하나여야 되는데 대부분 건축 쓰는 애들 그 1을 못 맞춰서 못 떨어지는 거거든요. 1이라는 그래서 거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예요. 홍대도 이 수능 최저로 맞추면은 가능성 매우 크잖아요. 3-3인데 요거 쉽지 않아요. 3-3이. 그다음에 또 작년 논술 3장 썼는데 영어 2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논술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보세요. 이게 나온다. 네, 나온다. 작년 이게 있을 데 없었어. 구모로 최저 맞춘다면 실제 수능에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6모보다는 9모로 보십시오. 네. 왜냐면은 영어 난이도 조정 일단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뭐 과탐이나 사탐 난이도 조정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평가원이 난이도에 대한 어떠한 그 비율을 9모로 맞추기 때문에 6모보단 9모로 좀 바라보실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는 9모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 이제 컨설팅하고 이제 상담하고 되면은 야 여기 고려대야 연세대야 한양대야 이렇게 학교를 지정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3개 합 7이야 4개 합 8 너의 목표는 4개 합 8이야 너의 목표는 3개 합 7이야 한양대가 올해 3개 합 7이거든요. 네. 좀 뭐 이렇게 수능 체제를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양대, 한양대 참 절묘하게 잡아. 역시 절묘하죠. 한양대가 노력하는 대학이에요. 멋있어. 썼던 한 15, 16년 이상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다가 올해부터 수능 체제가 생긴 거죠. 한양대가. 한양대가 확실히 그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대학답게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진행해 주십니다. 역도 고려대 경영 내년부터는 4, 그러니까 2020 지금 현 고2에는 바로 내릴 때 꼬라지 내리잖아요. 올해 너무 높은 거죠. 잘못하셨어요. 고대 경영. 올해 논술을 아무도 안 씁니다. 그쵸. 아니, 4개 하고 경영이면 의대도 가요. 아니,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그러면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숫자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말씀드릴게요. 그럼 올해 국어, 6모에서 국어, 1등급. 자연계가 몇 프로? 72.4%. 72.4%. 국어도 문과 애들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국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어도 7대 3이에요. 7대 3.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를 인문사회 쪽 학생들이 1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다가 돼요. 어디든. 웬만하면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개야 뭐를 어떻게 맞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대부분 다 2등급이죠. 그렇죠? 근데 국어를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받았죠. 그 다음에 영어도 1등급 받고 사탐도 1등급 받아야지 4개야 뭐가 되는데. 이 성적 되면은 정시 때 인문사회 쪽에서 정시 때에는 갈 수 있는 대학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대 논술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으니까 쓰지 말아라. 맞아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네. 저는 올해 고대 논술 안 쓰게 합니다. 그러네. 너 왜 써? 너 왜 쓰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를. 아니, 인문은 그리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요, 이거.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대 경영을 써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빠가 고대를 나와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서 데이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문사회 쪽 학생들이 국어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왜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70%, 71.4%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문이 28.6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가 구모 때 가면은 인문이 많아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맞아. 구모 때는 반수생들이 마구 밀물듯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반수생의 본질이 뭐냐? 의대 가려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얘들 다 자연계라고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그렇다면은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무조건 수학은 2가 최상위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국어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1등급이 10명 중 7명은 자연계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10명 중 3명만 1등급인데 이걸 어떻게 견디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내친김에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영어는요? 영어는 자연계가 더 잘해. 인문계보다. 72.2%예요. 영어도. 인문계들이 27.8%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국어 영어에서 7대3 비율이 된 거예요. 이미 7대3인데 어쩔 건데요. 1등급 나온다는 거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 최상위 학생들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평균 2를 주로 목표로 하는 거지. 그렇죠.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다. 예.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올라왔는데 하나 댓글 하나가 육모 자연계인데요. 네. 수학 1등급, 생명 1등급, 지구과학이 2등급이야. 근데 국어하고 영어 3등급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학생은 중앙대 약대 수능에서 지금 이 성적 말고 당연히 오르죠. 영어는 2등급 당연히 네, 이게 비정상적이 된 거라니까요. 육모가 영어가 1.47%는 안 돼. 비정상이에요. 이건. 그럼 영어는 무조건 2가 나온다. 네. 그리고 국어도 3이 나왔는데 육모에서 3이 나왔는데 국어에 좀 더 매진을 하고 남은 수능 때까지 한다면 최소한 제가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탐구 1등급 학생은 중앙대 약대에 정시 합격시켰으니까. 네네네. 네, 중앙대 약대 정시 합격시켰으니까. 네. 뭐 중앙대 약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올해 또 의대도 가요? 1,500명 늘었어. 네, 올해 네, 네. 내용 좀 낮춰주니까. 네. 상위권 학생들. 이 상태로만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어가 사람의 그 심리적 기제를 무너뜨렸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는 국어에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 수학 1등급인데 받기 어려운 걸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탐구도 1등급을 생명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수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언어적인 형태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좋은 선생님들 찾고, 저희 그 교육진담 방송 중에서도 우리 그 희선 원장님 방송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들으시면서 좋은 어떠한 조언을 좀 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학생한테는 이 어머님한테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국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국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 추천드립니다. 예, 왜냐면 국어가 조금만 더 잘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수학이랑 생명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희망이 없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국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혀 있거든요. 이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을 조금 한 번만 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요. 아, 나 맞네. 나 작두 탔네, 오늘. 맞네. 딱 이분. 약대, 지역인대로 네네네. 약대 쓰겠다고. 되게는, 아니, 중앙대 약대도 된다니까요. 만약에 2-1 나오면요. 네, 그러니까 국어 2가 어. 관건이에요. 예.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어예요. 음. 예, 약대를 가려고 했을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국어가 메인이 돼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어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쓰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희 전용 폰으로요, 국어에 대한 어떤 상담 문구가 들어와서 제가 또 국어선생님 지훈쌤한테도 연결하고, 네. 시선쌤한테도 연결을 해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 수학이다, 수학이 궁금하다, 국어가 궁금하다, 과학이 궁금하다, 저희 전용 폰으로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담당 전문 선생님들한테 다 연결해서. 저희 다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사탐도 있어요, 심지어. 자, 그러니까, 사탐, 과탐, 과탐도 과목별로 너무 많아. 아,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진짜 이거 나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탐구 얘기나. 이제 12시 됐으니까, 저희가 탐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육모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탐구로 들어갑니다. 이게 탐구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인문사회 쪽 학생들에게 좀 희소식이었죠. 나만 못하는 게 아니다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네. 인문사회 쪽은 결국은 수능 최저가 6, 7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세계 합 7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맞추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문사회 쪽은. 그런데 조금 변수가 하나 생겼다. 그게 바로 뭐냐? 자, 지금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빠라빠라빰입니다. 빠라빠라빰. 자, 빠라빠라빰.
자, 선택 과목 응시자 수가 바뀌었는데 요게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거는 와. 상당히 드라마틱해요. 이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왜 입시 전문가들이 말들을 잘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뭐 이렇게 딱 녹화된 방송을 갖다가 뭐 다른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후문을 저희가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먼저 하면 이제 따라하는, 저희 그래도 좋아요. 이거 어쨌든 공익에 기여하는 거잖아. 그죠? 야, 그런데 화학 선생님들 어떡하냐, 이거. 아니,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 선택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이 선택 수능이라고 하는 게요. 이 선택 수능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응시자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 수능은. 이게 응시자 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표준 편차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요게 응시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번에. 뭘까요? 대한민국은 자연계 학생들이 늘어납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늘어납니까? 어머님들 대학 들어가실 때에는 보통 7대 3이 자연계 3, 인문계 7이었어요. 요게 시간이 흘러서 자연계 4, 인문계 6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거의 5대 5에서 6대 4로 자연계가 역전됐어요. 맞아요. 역전됐어요. 지금은 자연계가 많아요. 인문계가 적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트렌드적으로 쭉쭉쭉쭉쭉 진행이 되면 사탐 선택 과목이 늘어나야 됩니까? 과탐 선택 과목이 늘어나야 됩니까? 당연히 과탐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과탐이 늘어야지. 사탐이 왜 늘어요? 자연계가 늘었는데. 그쵸? 그죠. 예? 그런데 그죠. 사탐이 너무 늘었어. 늘어도 너무 늘었어.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육모의 응시자 수가, N수생의 응시자 수가 어떻게 됐죠? 작년에 비해서 398명밖에 안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결국은 1년에 10,000명씩 늘던, 10,000명 이상씩 늘던 재수생의 비율이 올해 꺾였습니다. 올해 꺾였다고요. 올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하게 사탐과 가탐은 응시자 수가 만 단위로 바뀝니다. 몇만 단위로 바뀝니다.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입시의 변화예요. 육모 최대의 변화를 지금서부터 설명드립니다. 하트 좀 눌러주세요. 시작해요. 이런 거는 범범범범범범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짬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어저께 국어 컨설팅을 받았대네요. 밤 10시에 잘하셨네요. 10시에 도착했다고. 잘하셨어요. 희선생님, 희선생님 너무 이쁘시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네요. 예. 받으셨구나. 네. 너무 잘하죠. 전미도 그 분 닮았어. 네. 너무 잘하죠. 네. 마음 쓰는 것도 이뻐요. 네.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갈게요. 자,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 야, 생윤. 네. 저 어떻게 됐을까요? 생윤, 작년에 작년에 몇만 해봤을 거예요? 작년에 11만 9천 명 정도. 네. 올해는 13만 명. 육모에서 12,000명 늘었어요. 12,000명. 네. 와. 10%나 늘었어요. 네. 와, 10% 늘었어, 10% 늘었어요. 타이브나. 그리고 윤리와 사상도 2,900명, 3,000명 늘었고요. 한국지리도 2,300명 늘었고요. 세계지도 2,500명 늘어서 다 9%, 8%, 경제도 늘었어. 심지어 세계사도 늘었어요. 세계사. 이걸 왜 하냐고, 애들. 정법도 늘었어. 이걸 왜 하냐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경제학과 관련 애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6,000명밖에 안 해? 근데 작년에 5,000명 했어요. 다 늘었어요. 정치학업도 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사회문화. 몇만?
작년에 야. 10만 명이었어요. 10만 7,200명인데 지금 13만 명이에요, 올해 13만 명. 2만 4천 명이었어요. 와, 2만 4천, 와, 장난 아니다, 사연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아시아사를 동아시아 400명 정도 줄은 거 외에는 작년에 잘 안 나왔으니까 400명 정도 줄은 거 빼고는요 다 늘었어요. 심지어 정치와 법도 4천 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면 메인 과목인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2만 4천 명이에요. 이 2만 4천 명과 생활과 윤리 12,000명 합치면요. 합치면 이게 숫자가 너무 커요. 3만 6천 명. 네. 쉽게 얘기하면요. 이 정도 숫자는 얼마가 늘었느냐? 5만이 는 거예요. 거의 합치면. 사탐의 선택 과목의 학생 수가 5만 정도가 늘은 거예요. 5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연계는 점점 늘어나고 인문계는 줄어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작년에 학생들이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한번 잘 보십시다. 작년의 학생들보다 올해의 학생들이 자연계가 더 많아요. 그쵸? 그리고 재수생 그대로예요. 그쵸? 근데 왜 갑자기 5만 명이 늘었어요? 사탐이.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냐고. 자, 그럼 이 답이 어딨냐? 보세요. 물리. 줄었어. 작년에 54,500명.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네. 훌륭하죠. 물리를 하는 학생들은 훌륭합니다. 훌륭해. 근데 53,000명. 4,100명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5만 명 유지했잖아요. 아유. 7.5%. 네. 두 번째 화학. 작년에 54,800명. 아니야, 5만 800명. 네, 58,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39,000명. 장난 아니야, 이거. 11,000명이 줄어들어서 이게요. 감소폭이 22.30%. 22%. 이게 10,000명이 늘었는데 딱 보세요. 이 10,000명을 생활관리에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딱 맞아요. 맞네요. 네. 딱 맞아요. 생활관리에 갖다 붙이면. 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구학이 딱. 네. 생명과학이 작년에 12만 명이 했어요. 12만 4천 명이 했는데 올해 11만 2,800. 네. 역시 11,800명이 줄었어요. 지구과학이 12만 8천 명에서 11만 명. 9,300명이니까 역시 이것도 거의 10,000명 단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덕이네. 화생지에서 사회문화는. 네, 화생지에서 거의 10,000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자연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물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과탐이 다 합치게 되면은요 2만 그쵸? 대략 2만 4천, 2만 8천 그쵸? 네, 거의 3만 8천. 그럼 이건요 인문사회 쪽에서 늘어난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뭘 했다? 자연계가 사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연계가 사탐. 그게 폐지가 됐잖아요. 네, 한 과목 혹은 사탐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겠다. 아니면 정시 때에도 사과탐 경계가 없으니까 나는 사탐으로 뚫겠다. 이 중하위권 학생들의 움직임, 중상위권 학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화학에 열받았던 학생들 22.3%가 분노로 바꾼 거잖아. 화학이 물리보다 적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물리가 제일 적었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화학이 이건 못하는 거죠. 화학은 변별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요. 빨리 바꿔야 돼요.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화학을 시험 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댓글도 올라왔어요. 네, 화학 시험 보면 안 돼요. 아니 39,000명 정도가 화학을 시험 보고 5만 명 단위가 화학을 시험 보게 되면요. 이게 화학에서 1등급의 감소폭이 453명이 감소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생명은 472명이 1등급을 못 받고요. 지구과학은 372명이 1등급을 못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이 정도면 화학에서 1등급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의학계 관련한 학생들 화학 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능 최저에서. 애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선택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매한데. 근데 이거를 왜 못 막느냐? 선택 수능은요, 선택권을 학생한테 주었고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른 응시자 수가 거꾸로 개별적인 학생들에게 결과를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 수능이 잘 되면 좋은데, 그래서 선택 수능 제도가 갖고 있는 명암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은 과탐 붕괴예요. 그래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통합과학, 통합사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다. 시대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오히려 괜찮아요. 좋아지는, 왜냐면,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사회문화가 이렇게 갑자기 또 늘어나면 인원이, 그러니까 탐구에서 애들이 인원이 늘잖아요. 그러면 상대평가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4%인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줘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늘면서 좀, 변별력 차원에서 문제가 조금, 상향으로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지구과학이 그랬어요, 지구과학이. 이게 또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어에서의 1등급의 비율이 자연계 학생들이 7대 3이에요. 그쵸? 아, 그러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언어적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다. 자연계 학생들 1등급 받고요. 인문사적 학생들 오히려 사탐에서 1등급이 안 나온다는 맞네. 얘기가 나와요. 맞네. 그래서 정시 때는 교차가 허용되어지는 곳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을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인문사적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문사적 학생들은 뭘 노려라? 수시를 노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모의 최종 결론이 되는 거예요. 행동적 형태 액트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댓글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댓글 이 정도의 인사이트 방송은 예, 하트를 주셔야 힘이 납니다. 네, 하트 막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제가 뭐 지금 이런 거. 계속 네. 유심히 지금 중간 부분에 있는 걸 제가 못 올라가게 제가 억지로 막고요. 이 강가디님이 육모에 국어 표점 148점 만점이네요. 다 맞았네요. 국어. 네네네. 1등급이고 어떻게 다 맞죠? 수학이 미적인데 140. 150이 만점이었는데 1등급, 영어 1등급, 물리 66 1등급, 생명 68 1등급이었는데 진학사 돌렸더니 지방의대만 나온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수능에서 나오면 작년이죠. 작년에 영어 3등급이잖아요. 영어 3등급 나온 아이를 한양대 의대에 합격시켰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 그거 고민하실 시간에 하트를 눌러주시고 네. 교육진단 폰에다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돌리지 마세요. 돌려본다 한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직 1,500명을 반영 못했습니다. 네. 그 어느 사이트들도 이걸 반영 못했어요. 확정된 게 언젠데요? 5월인데 반영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탐 이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응시자 수 변화 이거 계산 못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과탐이 줄었잖아요. 과탐이 줄었는데 1등급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물리가 165명, 화학이 453명, 생명이 472명, 지구과학이 372명. 다 한번 합쳐보세요.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거의 1,300명 정도의 과탐 1등급이 사라졌다고요. 이게 없어진 거네. 없어졌다고요. 지금 1,300명 정도의 과탐 1등급이 사라졌다고요. 엄마야. 1등급이 어디 있는데, 과탐에. 근데 이미 이 학생 1등급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데이터 통계를 갖다 놓고 돌려요. 제가 대신 화내드릴게요. 마음 편히 가십시오. 이해하셨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과탐이 1등급이 1,300명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 애가 과탐 1등 받았는데 근데 의대 정원은 1,500명이 늘었는데 에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갖다가 1등급 받는 학생이 그리 흔한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사이트들은 보편적인 어떠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후적 형태의 어떠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아우 엄청 잘했네. 그죠? 아유. 잘했어. 네, 엄청 잘했어요. 재수생인 네. 것 같아요. 재수생인데. 엄청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되게 잘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과 내년 수능 사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갑자기 사탐제도 이공계 먹는 거 아니겠죠? 이공계를 먹는 거 아니겠죠? 지원자가 네. 이공계 먹는 건 아니겠지? 내년 수능 사탐으로 전환하는 내년이면은 지금 현 고2 같은데요? 고2죠. 네.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사탐 변화를 이거를 사과탐의 이런 추세 변화를 갖다가 저희가 고2 학생들한테 얘기한다. 지금 현재 고1 학생들한테 얘기한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현 고1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수강 신청해야 돼요. 그럼 수강 신청할 때 물화생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화지 이런 거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대학들은 과학을 좋아한다는 둥 이러면서. 근데 이게 중상위권 학생들 절대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탐 선택하시라고요. 트렌드가 이미 바뀌어서 괜찮다고요. 이거구나. 지금 그 사탐 학생들도 이제 네. 이공대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내년에 또 막는 거 아니냐라고 또 걱정해야 되는데. 못 막아요. 예. 아니, 발표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없고 단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학 탐구를 다 지금 폐지했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에 자연계는 또 미적을 봐야 되고 과탐을 봐야 돼요. 이 연세대는 수시니까. 수능 체제를 맞출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시의 경우 연세대 입장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사탐에 가산점을 준다니까요. 자연계들이랑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중3서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인문사회의 지리의 인사이트, 보편적 인사이트, 문화생의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갑자기 바꿔요? 이 트렌드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고1, 2 어머님들은 자연계들이 사탐으로 수능 체제를 맞추고 대학을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우리 아이들 때는 드물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구나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생각해보세요. 이거 못 이겨요. 그리고 의학계 학생들 이거 되게 주목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물리원이 165명, 화학이 453명, 생명이 472명, 지구과학이 372명이 1등급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 육모에서. 합쳐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쵸? 합쳐드려야겠다. 제가 한번 합쳐드릴게요. 제가 그럼 한번 저희가 전자계산기를 제가 한번 돌려서 확실하게 숫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65명, 그쵸? 더하기 453명, 더하기 472명, 더하기 372명은 1462명이에요.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늘어났는데 과탐 1등급은 1462명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탐 1등급 받고 사탐 수학 1등급 받고 근데 국어까지 1등급 받았다고 심지어 만점을 받았다고 그러면 얘는 근본적으로 국어에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1등급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얘는 안정적이죠. 얘는 빅5 의대를 생각하셔야죠. 예, 그래서 편안한 마인드로 접근하셔라 라는 거고요. 중하위권, 중상위권 학생들도 이 데이터 숫자를 보시면 우리 애가 3등급을 받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등급 숫자가 이 정도로 감소했다는 거는. 그쵸? 이런 부분이에요. 다만 보세요. 사회문화가 몇 명이 늘었냐면 1등급이 972명이 늘었어요. 사문이.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507명이 늘었어요. 합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로 늘어난 1등급 숫자가 과탐에서 줄어든 1등급의 숫자와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사탐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게 올해 입시에 굉장한 킬 포인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포인트예요. 육모 분석을 저희가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방송을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이 육모 방송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아, 지금 댓글들 가열차죠, 지금. 네, 지금 아, 하트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빨리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가 뭐 즐겁긴 하죠. 저희 이 뒤에 이렇게 커튼들도 또 달고 점점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한 분씩 이 좋아요, 구독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십시오. 아니, PD님, 네? 우리 민우님 왜 이렇게 커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커튼이 이게 입구 업구가 굉장히 달랐어요. 이게 입구 업구가 이게 안정감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고2 학생인데 2학기에 고2인데 2학기에 탐구를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허해 줄까? 이거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요게 신청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학기에 신청을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된다. 네, 됩니다. 왜냐하면 법의 원칙상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학교가 안 해준다라고 하는 100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100만 가지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답을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 과목에 관련된 문이과 통합에 대한 근본 행정의 취지와 교육정책의 취지는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존중과 학생의 개별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교육이 기여한다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뭔가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데 그걸 학교가 안 들어준다? 그거는 이제 학교가 이야기하는 행정상의 100만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0만 가지의 이유와 맞서 싸우시면 됩니다. 아, 그거 우리 그 희선 원장님하고 컨설팅 받았던 학부모님 다시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혹시 국어 컨설팅 생각하신다면 고2나 좀 더 일찍 받아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 급하네요. 네. 방향을 좀 일찍 잡고 문제점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러니까 꼭 입시, 대학 이런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국어 같은 컨설팅도 미리미리 저학년에서 받아보는 게 좋다는 얘기. 아, 우리 그 희선 원장님은 국어 컨설팅, 뭐, 그 다음에 국어 1등급, 2등급에 뭐 하던 귀재예요, 귀재. 예.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증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믿고 맡깁니다. 우리 그 혜림 진짜 좀 있으면 돌아오네. 막 갑자기 너 혜림 갑자기 또 국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우리 혜림 때 맞아 까먹고 있었어. 스튜디오 바뀌면. 네. 맞아. 여기 바뀐 데서.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가? 혜림쌤, 이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 빨리 하트 눌러. 빨리 오세요. 보고 계시다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안 보내. 마지막 휴가니까, 뭐, 해외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육모에서 생명 3, 지학 3 받았는데 사탐으로 바꾸고 싶다. 생명 3, 지학 3 애매하죠. 애매하네. 애매하죠. 애매하죠. 새로 지금 육모에서 시간이 뭐 생륜이나 사문으로 바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이게 좀 양이 좀 이렇게 외워야 될 거도 많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보편적인 내용으로 말씀 못 드려요. 이건 학생을 보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학생 개별적이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범위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변화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학생은 변화에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변화하면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다 아니다를 저희가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요거는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담 신청해서 테스트 받아보고 그러니까는 문해력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이 정도의 인사이트와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가 몇 등급이었다고 이 학생이? 뭐야? 지금 뭐 그 사탐으로 바꾸고자 하는 학생이 국어가? 그건 안 해요. 그냥 생명하고 지학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등급이 높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국어 등급이 낮으면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예, 사탐이 연동되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 말씀을 못 드려요. 예. 그래서 좀 해주세요. 예,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종합 컨설팅 범주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성대하고 한양대학교 탐구 변환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될까? 아직 발표 안 되는 것 같아요. 2학기 되면 아마 그 학교에서 발표할 것 같거든요. 변환 표준 점수.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뭐 화학은 3만 명,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뭐 11만 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3만 명이면 4% 이내 적은 거잖아요. 더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학생들 인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불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요. 그래도 이 인원이 좀 적으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등급 받는 데는 그만큼 인원이 줄긴 불리한 거잖아요. 표점은 정시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써서 뭐 유불리를 없애준다 하지만 사실상 수시에서는 우리는 수능 최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어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할까? 예, 여기요. 그 전용폰으로 신청하시면 국어 컨설팅하면 됩니다. 저희가 또 바로 또 일정 잡아드립니다. 네. 네. 국어 말고 다른 과목 컨설팅 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됩니다. 네, 저희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경제 선택 과목 경제 컨설팅 드릴게요. 아까 다 지구과학하고 생명 네네네. 바꾸자는 학생 국어는 2등급 나왔대요. 국어 2등급 애매합니다. 자, 해서 하여튼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된다 안 된다는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받아보세요. 어느 파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받아보세요. 네. 나 컨설팅 이선원한테 컨설팅 네? 저희는 무대뽀로 학원에 전화해서 여기 했대요. 상담 잡은 거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 지금 이 신관을 확장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십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은 그 희선원장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어 하십니다. 컨설팅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쪽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블락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 주신 건데 지금서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예. 희선원장님도 사실은 때문에. 본인이 강력하게 안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내 학생이 아닌데 난 컨설팅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때가 맞으셔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본인은 내가 가르치지 않는 애 컨설팅에서 뭐 어떡할 거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잘 말씀하시면 답을 드릴 수 있다. 네. 네, 또 1대1로 직접 시험 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글을 계속 컨설팅 받았던 내용들을 저기 해드리는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너무 잘하죠. 최고예요. 오늘은 이 가장 핫 이슈가 이 탐구 선택 인원의 변화. 그럼요. 그 다음에 1등급 비율의 변화. 이거는요, 잘 생각해보면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N수생 숫자 증가 추이가 끝나고, 그쵸? 자연계가 분명히 늘어나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전 과목에 걸쳐서 자연계 학생들의 1등급 비중이 높고 특히 수학은 압도적이고 근데 사탐 같은 경우가 거의 3만 5천 명, 5만 명 선에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늘었는데 과탐은 오히려 3만 명 수준이 떨어져서 1등급의 학생이 1,462명이나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의대는 1,500명이 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입시 변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통계를 진학사나 메가나 아직 못 넣고 있다고요. 근데 무슨 이걸 갖다 돌려가지고 작년 데이터에 근거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도 틀려요. 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UA나 진학사는 배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낮게 배치 점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 걔네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굉장히 강하게 하셔야 되고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컨설팅에 대한 어떤 의뢰들이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을 역시 또 추천드려요. 지금 시점에서는 개별 과목에 대한 어떠한 컨설팅을 통해서 약점이 되어지는 과목들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좀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뭐 의학학 계열로도 한번 넘어가
줘야 될 것 같고. 요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합쳐. 그동안 저희가 하나씩 풀었던 걸 다 한번 합쳐봐.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답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시의 지원 전략을 7월 달에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육모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거 분석할 때 이러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는 뭐 저희는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시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육모에서 판단했는데 이거는 응시자 수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거대한 변화? 그렇죠. 입시에 엄청난 변화가 놀라고 생겼다. 오늘 지금 굉장히 네. 많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1등급이 전부 다 그냥 이과생이다. 네. 그 다음에 네. 탐구 1등급이 1,400명, 1,500명 가까이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4개 합 5다. 4개 합 5다. 근데 얘네가 만약에 4개 합 5다. 근데 그쵸. 얘네가 만약에 과탐을 필수로 걸었다. 그렇죠. 과탐 필수로 고려대처럼. 걸었다. 과탐 필수로 걸었다. 네. 이러면요. 여기 의대는 수능 최저 맞추면 그냥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네. 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요 육모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데이터를 2개를 합칩니다. 네. 2개를 합치면 이제 올해 수시의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의학계 방침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대 공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본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대학들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막 말씀을 드리느냐. 입학처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방송이니까 제가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뭐 크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고대 입학처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예? 고대 입학처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그런 식의 수능 체제를 깔 수가 없는 거죠. 아유, 경영 4개 합은 너무했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입시에 대한 내용들이 그럼 고대 경영대만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의대 1,500명 느는 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과탐이 이렇게 줄 거라는 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수능 최저는 어마어마한 구멍이 많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